맞아서 새롭게. 정별님 변호사님의 네. 새로운 메인 코너가 생겼습니다. 열림에게 묻어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얼굴 들었어요. 빨개지는 거 나올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은 기존처럼 언제든지 이게 지금 다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점들을 상당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시기가 가장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게 코로나19 풍선 효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뭐 골프장 이런 실내 시설이 금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강원도로 넘어와서 원정을 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또 업체에서도 방역 잘하고 계도활동하는 방법뿐이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스크 벗는 거를 정말 이거는 벗는 즉시 감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강원도 기자들의 솔직한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왔다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세트가 너무 예뻐졌어요. 네네. 처음 봐서 네. 이렇게 화사한 세트에서 또 녹화를 해서 반갑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미니멀리즘에 심취해 있어요. 어.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 비우기를 실천을 하면서 이번 한 해는 좀 간결하게 마음이나 주변이나 좀 정리하고 살자. 새해 다짐으로 그렇게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새해 초는 재판 일정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법정 휴정기 끝나고요. 또 코로나에도 다 적응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미뤄놨던 재판들도 다 잡혀서 마스크만 잘 쓰고 체온 측정 잘 하고 들어오면 뭐 누구나 또 오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재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다고 왜 법정 취재를 가다 보면은 한 칸 띄어도 1m 안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크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사례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마스크가 정답인 거예요, 진짜. 다행히 지금 공공기관에 출입했다가 뭐 이렇게 감염된 사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2주 연장을 하기로 했죠. 근데 좀 이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수도권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네. 강원도로서는 크게 바뀐 거는 카페에서 이제 취식을 할 수 있다는 점, 네네. 그게 대표적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대면 종교 활동이 일단 10% 정원의 10%에서 20%로 늘렸다는 그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기존처럼 네.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씩, 그리고 룸당 4명까지 허용이 되고 룸은 또 이제 한 번 하면은 30분 뒤에 소독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운영도 수도권에서는 이제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돼서 수도권에서 하게 했고, 다만 이제 우리 강원도 지역은 기존처럼 하지만 격렬한 운동 GX류라 그러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은 여전히 금지가 되고, 근데 경조사 인원은 100명 미만까지 강원도는 가능하고 수도권은 50인 미만이고요.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은 현행처럼 수용 인원의 3분의 1, 그리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중단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000명 정도 나오다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한 400명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지금 다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점들을 상당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월 말까지, 그리고 또 2월 중순에 우리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번 설 명절까지 이어지는 요때 시기가 가장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 비교적 완화가 되긴 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 강원도는 2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게 코로나19 풍선 효과 그렇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많게는 4명씩 짝을 이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 명부를 봤더니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구장 운영이 금지돼 가까운 춘천으로 원정을 온 겁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뭐 골프장이나 이런 실내 시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금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강원도로 넘어와서 원정을 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지역 간 이동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운영 제한 시설도 아니고 방역 수칙만 준수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개인이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또 업체에서도 방역 잘하고 또 계도 활동하는 방법뿐이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업체로서도 참 그동안 너무 장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나마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예약이 꽉 차고 주중에도 거의 가득 차요. 그러니까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이나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은 춘천과 원주, 특히 홍천도 그래요. 홍천도 자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는 거를 정말 이거는 벗는 즉시 감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망 접근성들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분들이 가까운 서울 근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종별로 이제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여가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것들이 몰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축제를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산천어 축제, 네. 강원도 대표 겨울 그렇죠. 축제잖아요. 이게 좀 사라진 겨울 축제에 대해서 좀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타깝죠. 네. 이게 지역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판매도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지역의 관광 수입도 많이 올리는데 올해는 뭐 초유의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상당히 지역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마 각 지역에서 그래도 내년, 지난해 기준으로 그래도 내년 초에는 풀리겠지 하면서 아마 다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그렇지. 생산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는 정말 우리 각 시군이 이거를 소비하는 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화천 산천어 완판하려고 투 문순이 나섰다. 그렇죠. 이게 네. 무슨 내용일까요? 일단 그 화천 군수가 최문순 군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한자도 똑같죠. 한자도 같은 똑같고 강릉 출신. 본관도 강릉 출시라 그러더라고요. 두 분 다. 네. 이 두 분이 그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낸 그 산천어를 어떻게 소비를 할까 하다가 이 특판 행사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산천어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키트도 만들고 또 구이형 산천어를 따로 또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판 건데 뭐 서울에서 이런 판촉 행사도 열고 일부 그 유통점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천군하고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농특산물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 때 팔려고 그렇죠. 했던 것들이 그만큼 재고가 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정결림 변호사님의 네. 새로운 메인 코너가 생겼습니다. 별들에게 묻어봐. 아유 이제 나가는 거야? 별들에게 물어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코너냐면 이제 궁금한 법률 상식부터 법조계 이슈까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이제 SNS상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 연예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해요. 네. 바로 층간소음 이슈입니다. 이 이슈 좀 들어보셨어요? 네. 연예인을 이름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네. 이모하고 안모 두 분의 가족인데 네. 인스타에 우리 집은 이렇다 하면서 롤러스케이트하고 뭐 썰매 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있기 얼마 전에 밑에 있는 분들이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니 좀 자제해달라고 네. 했었죠. 아. 그런데 그 이제 안모 분이 내려와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어쩌서 오히려 역성을 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SNS에 그리고 저 커뮤니티에 사연을 쫙 올렸어요. 쫙 올리면서 다른 분이 그 연예인의 그 아래층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아래층에 사는 분이 그분이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이분이 인스타에 올린 이 사진이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이거다 하면서 이제 캡처까지 해서 캡처해가지고 싹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너무 사태가 확대돼가지고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이 늘면서 안 그래도 좀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아이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네. 분쟁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저희 사무실 상담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네. 예. 일단은 층간소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집 배를 누르기보다는 첫 예. 번째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결해달라 이제 여러 네네. 차례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고 해서 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이제 조금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소음 측정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화해를 유도를 하고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나 이제 개인적으로 측정한 소음 진동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쌍방을 당사자들 다 이제 앉혀놓고 조정을 권유를 합니다. 조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예, 처벌은 요즘에 왜 이제 층간소음이 너무 윗집에서 시끄러우니까 밑에 집에서 우퍼 같은 걸 설치를 그렇죠. 해서 네네. 천장에 우퍼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귀신 소리나 굉장히 시끄러운 락 음악을 이렇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진동이나 그 소리들이 이제 윗집을 괴롭히는. 근데 그런 우퍼 스피커들이 이제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끔가다 하는 거는 뭐 사회통념상 허용이 된다고 해도 너무 장기간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제 폭행죄, 형법상 폭행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층간소음이 일단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개인 간의 윗집 아랫집을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 시공을 할 때부터 사실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요새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런 걸 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떠들지도 않고 뭐 크게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음 소재를 제대로 안 썼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뭐 화장실에서 물만 내렸는데도 너무 시끄럽다. 이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공사 단계에서부터 좀 규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적 규정이 어떤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바닥 충격음 네. 이런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날 네. 발의가 됐어요. 아예?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때마침에 요즘 나온 아까 말하는 그 연예인 그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막 청와대에도 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게 보면은 소음 차단 구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서 입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네. 배상 책임을 이제 지게 한 거예요. 이미 규칙이 있었어요.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예. 있어가지고 직접 충격소음 이렇게 발 콩콩 찍는 그런 발망치라고 하죠. 하는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 하는 직접 소음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이제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있는데 그 데시벨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뭐 5시간 이상의 평균 데시벨이 얼마고 뭐 이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 그냥 얘기해서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1층 사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혹시라도 뭐 피해를 입힌 것 같다 하면은 양해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조심. 그렇죠. 그런 배려가
해답이지 이거는 법으로 할 거는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층간소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을 때부터 소음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남들 잘 때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사는 세상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소음에 시달려서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 네. 이제 일반인이 참아내기 힘든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로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을 이제 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한 가지 기준을 준 거는 이거는 이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예. 이 특별한 사안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제 위층에서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소송이 실제 진행이 됐는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 사람을 상대로 이런 행위 좀 하지 말게 법원 판사님 이런 행위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서 접근 금지 뭐 네네네 가처분? 예, 법원에서 이제 기준을 준 게 주거에 들어가거나 네. 초인종을 막 쉴 새 없이 누르거나 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제 위협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면 전화를 거는 거는 허용을 했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예, 고성을 지르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아래층 사람에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층 사람을 너무나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법원에서 하지 말도록 했고요. 다만 아래층 사람이 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게. 괴로움을 호소하는 방법은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재판을 하더라도 네. 못 자르듯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연중 캠페인 해야 돼요. 네. 층간소음. 또 다른 이슈는 네. 또 코파라치. 코파라치.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네. 5인 이하 모임이 금지되면서 이게 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5인 신고가 많아지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사생활 침해,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안전신문고 어플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는 그 사진, 위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보이게 찍으려면 초상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렇게 순수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아마 정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찍어서 개인이 소장한다거나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 지난해 정부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인의 신고제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 7월에 도입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12월까지 6만 4천여 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파파라치 유명인들 따라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이제 사진을 팔고 뭐 이런 네. 행위를 빗대서 코파라치라고도 하고 특정 종교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파라치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만 신고를 잘해도 건당 뭐 몇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대요. 실제 그렇게 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안전 신고 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뭐 선물을 조그맣게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코파라치로 돈 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은 네네.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좀 네. 많이 그래도 정착이 되고 예. 그래서 유지를 해도 그렇게 네. 많이 걸리는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렇게 많았대요. 네, 지난달에 12월에 그 전달보다 3배 예. 이상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늘었다고 하니까 이제 포상금 안 준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별님에게 물어봐 첫 시간 되게 유익한 준비를 많이 더 네. 많이 아까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얼굴 들었어요. 빨개지는 거 나올 것 같아.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